사실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극장을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진 시기가 됐고,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공연 산업은 언제나 어려웠고, 그래서 저희는 어떤 어려운 지점이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해 나가지? 라고 생각하는 게 꽤나 익숙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태양의 노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2021년에 올려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이유는, 첫 번째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갇혀있고 또 다른 어떤 미래는 어떻게 될까라는 해답을 찾지 못하는 이런 시기에 파란 하늘과 파란 바다, 그리고 언젠가 한번 경험했을 따뜻한 첫사랑을 추억하는 그런 소재의 이야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이 만든다면 적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감행을 하게 됐죠.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여자친구? 하람이에게 고마워서 선물을 하고 싶은데. 뭐? 겨우 그거야? 겨우라니. 나한테 진짜 중요한 일이야. Surprise. First date. 선물 같은 그 아이에게 내 마음을 전하고 싶어. Surprise. First date. 반짝이는 그 아이와 함께 소중한 여름을 만들고 싶어. 선물이라? 데이트 그거 별거 있나? 그래서 뭐 해야 되는데? 걷기. 샴푸 어때? 좀 더 특별한 거 없을까? 그럼 뛰기. 와 좋아, 겁나 뛰는 거야 막. 그런 거 말고. Something special. 반장. 우리 좀 도와줘. 얘가 뭘 원하냐면 something special. 볶음 고추장? 좋다. 아니. 모래성 쌓기? 그건 내가 봐도 아니다. 그럼 모래성 부시기. 그거 왜 부시냐? 선생님! 봐봐! Something special. Something special. Something special. something special. 계속 웃게 해주고 싶어.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 something special. Something special. something special. Something special. 웃게 해주고 싶어. Someone special. For someone special. Surprise. 너만을 위한 surprise. 네가 웃는 걸 보고 싶어. 준비하는 First date, yeah. 우리 완벽한 너를 위해 준비한 birthday. surprise. First date, 너만을 위한 surprise. 네가 웃는 걸 보고 싶어. 준비하는 surprise. First date, 우리 완벽한 first date. 특별한 너를 위한 선물, 너를 위한 선물. 그렇다면 이 계획은 어떨까? 안녕하세요. 저는 신스웨이브의 신정화 대표고요. 태양의 노래에서 이규제큐티브 프로듀서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태양의 노래는 영화로 먼저 접했고 상당히 오래 전에 영화를 봤고요. 어느 날 문득 저희가 이제 새로운 작품들을 개발할 때 생각이 났었어요. 그리고 누구나 경험했을 첫사랑의 이야기를 굉장히 따뜻하고 아름답게 그리고 음악적으로 그려냈다는 생각이 들어서 뮤지컬로 만들기 굉장히 좋은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 쪽에 그 작품 IP를 가져오기 위해서 컨택을 했는데, 그때 마침 헐리우드에서 미드나잇 선이라는 영화를 준비 중이었어요. 그래서 그 영화가 글로벌 개봉을 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그 판권을 가져올 수가 없어서 3년을 기다려서 미드나잇 선이 개봉되기를 기다려서 가져오게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출하는 김지우라고 합니다. 이번에 태양의 노래 연출을 맡게 되었습니다. 네, 꽤 오래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주로 작업을 했고요.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나 광염 소나타 같은 작품들과 함께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좋은 창작자들이랑 작업을 하다 보면 이제 굉장히 철학적인 접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작품이든 아주 가벼운 작품을 하더라도 이것을 만드는 사람들은 굉장히 철학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사실 작품이 처음에 의도했던 것보다 조금 더 무게감이 생기고 좋은 말로 하면 좀 깊어진다 생각할 수 있고, 하지만 청량감 혹은 사랑스러움 이런 것은 조금 가벼워야 느낄 수 있는 감정이기도 하기 때문에 영상이나 그 외의 기술적인 부분에서 계속해서 그런 비주얼을 보여주기 위해서 했었던 것 같아요. 태양의 노래는 다들 아시다시피 아주 유명한 동명의 일본 영화를 원작으로 하고 있는 작품이고요. 이 작품을 저희가 이제 한국으로 배경을 가져와서 조금 더 친숙하게 각색한 작품입니다. 불치병을 앓고 있는 소녀가 한 소년을 만나게 되면서 느끼게 되는 사랑이라는 감정이나 그리고 삶에 대한 어떤 희망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아주 따뜻한 작품입니다. 사실은 삶을 굉장히 포기하기 쉬울 법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인물이 바로 해나라는 인물인데, 사실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되면서 이 감정이 얼마나 우리 삶에서 큰 영향을 끼치는지를 느끼게 해주는 작품인데요. 삶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살아갈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힘든 시점에 단지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다고 해서 다른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도 우리 삶에 정말 큰 위안이 되고 또 힘이 되잖아요. 네, 그런 지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지우 연출님은 저희랑 일본에서 다양한 작품을 많이 했고요. 저는 태양의 노래를 이제 IP를 사와서 개발을 시작했을 때 그냥 첫 번째로 김지우 연출을 필두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갖고 있는 되게 따뜻하고 그리고 부드러운 어떤 성향 그리고 좋은 취향, 이것이 뭐 이렇게 태양의 노래와 굉장히 맞다고 생각을 했고, 그분의 어떤 성향이 이 컨텐츠의 템포감이나 질감하고 굉장히 잘 맞게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한솔 작가님은 제가 이제 몇 가지 컨텐츠를 리딩 공연이나 작품을 보러 갔었는데, 태양의 노래는 사실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가 않았어요. 이거는 그냥 10대의 청소년들이 첫사랑을 경험하는 것, 그 뒤에 뭔가 복잡하거나 뭔가 이런 어떤 계산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랑 얘기가 사실 다루기가 가장 어려운데, 그 어려운 거를 뭔가 고민하지 말고 솜사탕 같이 달콤하고 그거 자체로 그렇게 표현해 줄 작가를 찾았는데 딱 김한솔 작가가 맞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에서 뮤지컬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서 뮤지컬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태양의 노래 작가 김한솔입니다. 그쵸. 엄청 부담이었어요. 왜냐면 워낙 유명한 영화였고 또 그 노래 굿바이 데이즈는 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셔가지고 그래서 좀 많이 부담이었는데, 그냥 원작이 가진 따뜻함을 제가 잘 전달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글을 썼는데, 사실 공연 전날 좀 많이 무섭긴 했어요. 원작을 보신 분들이 보고 좀 화가 나시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 때문에 좀 무섭긴 했는데, 그래도 이 작품이 가진 힘이 워낙 강하고 또 따뜻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글 썼습니다. 보람 작곡가랑은 대학원 동기로 만나서 뉴욕에서 가장 친한 친구였고 또 좋은 파트너였어요. 우리가 쓴 작품이 언젠가는 꼭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꿈을 이루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양의 노래를 작곡한 작곡가 한보람입니다. 뮤지컬 태양의 노래를 처음 듣게 된 건 작가 한솔 작가에게 연락을 받아서 듣게 되었는데요. 한솔 작가에게 연락을 받고 하람과 해나의 이야기, 또 해나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하고 싶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선택했다기보다 저에게 선물로 찾아온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람과 해나의 그런 순수한 사랑을 표현하기에는 누구나 듣고 즐길 수 있는 음악이 가장 어울리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물론 뮤지컬의 장르는 너무 다양하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뮤지컬의 이제 음악적인 스타일이 조금 분명하잖아요. 하지만 결국 뮤지컬의 넘버는 스토리를 따라가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저의 극이 끝나더라도 노래를 듣고 그때 해나와 하람이 이렇게 사랑을 했지, 이런 수줍음을 가지고 있었지를 떠올릴 수 있기에는 K-팝과 또 팝 스타일이 가장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 너무나. 제가 그래서 처음에 미팅하기 전에 레퍼런스를 엄청나게 보냈어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앞에 첫 장면은 이런 스타일, 이런 음악, 그래서 굉장히 많은 레퍼런스를 보냈는데 거기에 어쨌든 미국의 어떤 뉴욕의 그루브감과 재즈함, 거기에 또 굉장히 실력이 뛰어난 작곡가더라고요. 본인의 성향까지 잘 담아서 저는 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을게 너와. 왜? 처음인데 당연하지. 잘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노래 했던 거 다 까먹은 것 같아요. 시원아. 이 맨끝 노래 해볼게요. 태양 넘어 예, 저기 음정 한번 찍을게요. 맞아요. 창문도 열지 못하는 날이 저의 그 혜성 감독님께서 모든 넘버에 정말 시작부터 끝까지를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디테일을 정말 잘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조금 귀찮으셨을 수도 있는데 저의 부탁도 저의 의견들을 많이 반영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혜성 감독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지금 저희의 태양의 노래는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또 배우님들 정말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뮤지컬 태양의 노래 음악감독 서혜선입니다. 이 하람 해나 역의 캐스트들이 많다 보니까 같이 연습하는 과정 내에서 조금 시간을 쪼개서 연습을 해야 되는, 그리고 또 연습량이 많은 부분에 대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굉장히 놀랐던 것은 각자의 상황이 되게 스케줄이 많고, 그 다음에 여기 연습실에 오는 시간도 많이 부족했을 텐데 각자가 와서 우선 자신이 맡은 역할의 준비에 대한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 그 다음에 거기 안에서 어떻게 하면 자신이 하람으로서, 해나로서 가장 자신만의 하람 해나가 나타날 수 있게끔 연구하고 고민하는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그런 배리어들을 극복하는 어떤 그런 의지? 끈기? 그런 것들을 보고 제가 오히려 되게 조금 감동받았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공연 실제 작품 안의 캐릭터인 하람과 해나랑 이렇게 딱 겹쳐지면서 각각 본인들만의 이제 K-팝 아티스트다 보니까 각자의 이제 컬러들이 굉장히 뚜렷하잖아요. 그것들이 이 하람의 캐릭터와 해나의 캐릭터와 딱 맞물리면서 다양한 하람과 해나들이 보여지지 않았나. 네, 그래서 더 재미있으셨을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나의 길을 마지막 인사해준다면 난 좋겠어. 나에게
이거 맞출 수도 있어요. 맞다. 아니, 시간이. 네, 힘드시구나. 5분만 쉬고 이 노래 갈게요. 제가 이제 공연이 이제 시작됐을 때 이제 공연 전에도 많이 도와주셨는데 이제 공연 끝나면 항상 코멘트를 먼저 와주셔서 해주셨어요. 감독님은. 그래서 오늘 잘한 날이 있으면 항상 지연, 제가 아직도 그 말이 기억에 남는 게 지연 오늘 너무 좋았어요라고 그때 한번 들었는데 그 말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때부터 제가 더 잘해야겠다. 칭찬을 더 받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혜성 감독님의 칭찬은 이게 저 되게 소중하거든요. 되게 소중하기 때문에 한마디 들을 때마다 더 혜성 감독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게 내가 더 노력해야겠다. 그리고 더 이제 음악적인 부분도 되게 많이 도와주셔서 일단 제가 태양의 노래로 뮤지컬에 처음 데뷔하게 됐는데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김지호 연출님이랑 같이 하면서 궁금한 것들도 물어보고 하면서 진짜 정말 너무 편하게 대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배우들과 같이 이렇게 어울리면서 되게 진짜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되게 진짜 마치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학교에 다니면 되게 인기 많은 담임 선생님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 학교 그 반 분위기도 너무 좋고 모난 사람 없이 이렇게 다 막 이런 반인데 심지어 선생님까지 이렇게 막 되게 따뜻하고 이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우리 해나를 맡은 배우들이 처음에 기타를 라이브로 이제 연주를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많이 부담이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악기를 처음 연주를 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는 않은 과정이잖아요. 저희 작품 17번 넘버에도 있듯이 해나가 하람한테 물어보죠. 뭐 내가 너를 왜 멀리서 지켜봤는 줄 아냐. 네가 처음 그 서핑보드를 산 날 너무 서핑보드를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계속 지켜보게 됐다. 내가 기타를 처음 살 때 그랬다라는 대사가 있어요. 그만큼 이 작품에서의 해나가 기타를 연주를 하는 것은 해나의 삶의 어떤 일부분이기 때문에 연주를 실제로 한다는 것이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였던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나들도 그것들을 저희들이 연습 과정에서 다 매우 인지하고 있었고 그것이 해나를 표현해내는 가장 필수적인 그리고 가장 필요한 요소였기 때문에 해나 역할을 맡은 배우들도 정말 열심히 연습을 했고 보시듯이 같이 연주를 하면서 노래를 할 수 있는 퀄리티가 배우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 기타 레슨 처음 기타 레슨 할 때 그 제가 해나 배우분들한테 여쭤봤어요. 기타를 정말 요 태양의 노래만 하고 내려놓으실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연주를 하실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제가 던졌을 때 세 분 모두 다 이제 기왕 배우는 거 좀 앞으로 계속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뭐 진짜 이 곡만을 위한 연주가 아니라 제가 진짜 기초 손가락 연습하는 것부터 다 알려드렸었어요. 생각해봤어 푸른 새벽에 이런
일어나 교복을 입고 아침을 먹고 집을 나와 생각해봤어 너와 함께 정류장에 있는 그런 생각 졸린 눈을 비비며 하품하는 입을 가리며 버스 정류장에서 함께 나에게도 언젠가 그런 날이 오게 될까 창문을 열면 네 숨결이 느껴질 것 같은데 나에게도 언젠가 그런 날이 오게 될까 창문도 열지 못하는 나에게도 감사합니다. 작년에 이제 광염소나타 공연을 하는 중이었는데 코로나가 굉장히 심했고 사실 이제 저희가 그때만 해도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런 와중에 저희가 리딩 공연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우려가 많았어요. 지금 내일도 모르는 이 판에 무슨 리딩이냐. 근데 그때가 타이밍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작은 극장을 빌려서 관계자들을 불러서 리딩을 했고 이제 뭐 한 달 정도 우리 배우들이 연습을 해서 무대에 올라갔는데 사실 굉장히 떨렸어요. 그런 생각 내 이름도 말하고 좋아하는 과일 음악을 말해주면 넌 미소 짓겠지 나에게도 언젠가 그런 날이 오게 될까 창문을 열면 네 숨결이 느껴질 것 같은데 내 이름은 아마레 카오루. 뭐? 아마네 카오루. 갑자기 뭐야? 나이는 18살. 아빠랑 살아. 취미는 음악. 성격은 좀 급한 편. 남자친구는 없어. 뭐? 항상 지켜보고 있었어. 남자친구는 없어. 그게 아니라 한 명도 없어. 잠깐만. 좋아하는 동물은 치타. 좋아하는 바나나는 과일. 좋아하는 음악은 너무 많은데 그 중에 카오루. 잠깐만. 죄송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그 새로운 작품의 리딩이라는 것을 사실 결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제 어쨌든 저희가 창작진과 같이 무대에 오를 컨텐츠를 준비를 했던 거고 당연히 프로듀서는 그것에 대한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책임감과 이걸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압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리딩을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사실 그냥 그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리딩만으로도 되게 울고 뭐 웃고 굉장히 만족하면서 돌아갔고 사실 거기 투자자도 있었는데 너무 좋은 작품이라고 했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용기를 얻었죠. 저희가 이제 거의 모든 작품을 리딩을 통해서 그 프로덕션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좋은 어떤 선례였던 것 같아요. 거기를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햇살이 나를 이끄는 것 같아. 드라마로 더 접근해줘. 우리의 몸속에 숨어있을 귀여움을 끄집어내릴게요. 하하! 기타! 그럼 꿈이 가수야? 그럴 수만 있다면 좋겠다. 멋있다. 난 풍부하게 살다 풍부하게 죽을 텐데. 내 이름은 정하라. 나이는 18살, 여자친구가 없어. 성격은 수줍음이 좀 많은 편. 취미는 서핑, 좋아하는 사과는 과일.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저기 나랑
sweet love song 너라는 멜로디 자꾸만 듣고 싶은 노래 우리라는 멜로디 우리라는 멜로디. 네, 그렇지. 잘했어. 오케이. 아, 고백 최고인데? 아 내가 부끄러운데? 야 대단하다. 고백. 상상도 못했어. 고백씨 진짜 너무 고백 같았어. 나 살짝 설렜어. 대박. 너 아니, 방금 본 중에 제일 좋았어. 아니 약간 이러는데 해킬이 계속 이러고 있길래 나 많이 부끄럽구나 이러고 있었어. 그래서 잡아주고 가는 게 어렵지. 근데 갑자기 이러길래 기획 의도에서 애초에 이 작품이 클래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도가 있었어요. 이제 대극장 뮤지컬들을 보다 보면은 이제 음악의 규모나 혹은 악기 편성들이 굉장히 클래식한 느낌을 주기에 쉽게 되어 있는데 기획 의도가 그런 느낌이 아니라 조금 더 친숙한 음악들 그리고 조금 더 뭐라고 할까요? 청량감이 느껴지는 음악? 네, 그런 것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작곡가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느낌이 사실은 굉장히 전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소녀 한여름의 달빛처럼 반짝거려 그 소녀 멜로디가 전해지는 것 같아 그 소녀 할 수 없는 힘으로 나를 이끄는 그 소녀 망했다! 10시야! 야, 너 지각이야! 빨리 나와! 뭐라고? 햇살 좋다. 여름 햇살에 반짝이지만 하얗게 서지는 하늘을 알아 그때를 꿈꾸며 오늘 시작해 저희 시츠 프로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날이 사실 제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만 머릿속에 갖고 있었던 그런 배우들의 사운드, 음악적인 사운드, 그리고 밴드들의 사운드가 정말 하나로 합쳐지는 자리여서 그날의 그 설레임과 긴장감을 네, 절대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한쪽 이어폰을 너에게 건네 네 노래를 들어 널 위한 노래 조용히 부르는 이 소중한 시간
박필영 디자이너님께 뭘 중점적으로 요청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을 이미 해주고 계셨었어요. 네, 사실 뭐 우리나라 최고의 무대 디자이너다라고 해도 누구도 반박하지 못할 좋은 분이고 계속해서 그 말은 드렸던 것 같아요. 해나의 비극성보다 하람이를 만나서 겪게 되는 희망, 그리고 해나가 죽은 후에도 느껴지는 이들에게 남겨져 있는 따뜻한 기억, 추억,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무대에 반영됐으면 좋겠다 라는 지점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게 됐고, 그리고 한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특히 영상이랑 조명이 다 들어오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제가 쓴 대본만 보고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 구현해 내셨지? 해서 특히 그 밀키웨이 그 장면에서는 저는 눈물 났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을 알고, 왜냐면 그 가사를 쓰면서 제가 그런 걸 생각하면서 썼거든요. 진짜 우주에서 해나가 이렇게 우주복을 벗고 언젠가 너에게 갈 수 있을까? 이 노래를 부르면 참 좋겠다. 근데 이게 대본을 쓸 때는 가능할지 안 할지를 모르니까 그런 걸 대본에 쓰진 않았거든요. 뭐 영상에 뭐 우주가 펼쳐진다 이런 얘기는 쓰진 않았는데, 그렇게 딱 구현된 거 보고 엄청 놀라고 정말 한없이 감사했습니다. 마선영 감독님은 저희랑 진짜 많은 작품을 했고 거의 모든 작품을 같이 하시는 분인데, 처음 만났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고 성실하고 꼼꼼하고 인간적으로 너무 제가 좀 존경하고, 디자이너로서도 항상 너무 베스트를 보여주시고, 크리에이티브와 기술적인 것과 그리고 뭐 여러 가지를 다 극복하면서 항상 베스트예요. 제가 요청을 했다기보다는 마선영 감독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셨던 것이 태양빛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였어요. 해나는 사실 살면서 태양빛을 느끼지 못하고 평생을 살았는데, 그러니까 더더욱 우리는 무대에서 이 빛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애를 쓰자라고 했고, 그래서 햇살, 뭐 그 빛의 선들, 그리고 인물들이 만질 수 있는 질감을 가진 빛들, 이런 것들을 쭉 구현해내는데 굉장히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양의 노래 조명 디자이너 마선영입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의 변화 속에 있는 인물들을 비추고, 그 다음에 또 관객들이 여기 오프라인에서 봤을 때 그 시간의 변화 속에다가 인물을 맞춰 놓으면 너무 답답한 느낌이 또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배우가 전달하는 감정이나 대사가 들릴 수도 있어야 하지만 보일 수도 있어야 이게 그 답답함을 느끼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빛이 들어와서 사라지는 데까지의 그래프가 가장 잘 보여지는 장면은 해나가 하람이하고 데이트를 하는 감정에 이렇게 몰입되어 있어서 시간이 아침이 되는 걸 느끼지 못했을 때, 그러다가 해나가 내가 빨리 이제 그 해가 뜨니까 빨리 피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그 아침이 될 때 빛을 피하는 그 시간이 있거든요. 그 장면에서 영상하고 조명이 해나한테 어느 정도 위협적인 빛이 다가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 장면을 되게 많이 준비를 하고 노력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절대 안 치워질 거예요. 이대로 고정할 거예요. 1층은 없고요. 뒤쪽은 2층 있으시잖아요. 2층 가시는 분들은 일로 오셔가지고 이 앞으로 다니시면 안 돼요. 저희가 뭐 일본에서부터 K-팝 스타들과 계속 공연을 같이 해왔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 K-팝이 사실 전 세계에 엄청난 뭐 독보적인 컨텐츠 장르로 자리를 잡았고, 그 안에는
그 아이돌 스타들의 힘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K 뮤지컬이 사실 K-팝의 어떻게 보면 새로운 그 컨텐츠 장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지속적으로 이 K-팝 스타들, 아이돌 스타들과의 그 작업이 굉장히 K 뮤지컬을 글로벌화 시킬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의 노래 같은 경우는 사실 K-팝 스타들이 주연하기에 굉장히 좋은 작품이고, 그래서 저희가 개발을 할 때도 조금 더 K-팝 스타들한테 최적화될 수 있는 컨텐츠가 되도록 음악도 굉장히 팝 스타일로 많이 바꿨고, 청량미라든지 연기하기에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톤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공연이라는 실시간으로 행해지는 라이브 컨텐츠를 영상화시키는 또 다른 컨텐츠를 만든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그걸 위해서 사실 이 영상팀을 다양한 팀들을 섭외를 하면서 컨텐츠별로 다양한 스타일을 만들려고 하고 있었어요. 이제 지금 이번에 같은 경우는 촬영팀도 그렇고 그 감독들도 그렇고 다 이제 영화 감독들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게 공연 자체에서 무대에서 행해지는 것이 이제 실시간 영상으로 그 찍혀서 송출되었을 때 영상에서 가장 이 작품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경근 감독이라고 하고요. 영상 연출을 맡았습니다. 이 영상물이 단순히 실제 공연을 카메라를 찍어서 송출하는 이제 그런 개념의 영상물이 아니고, 기존 공연장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다른 느낌, 더 이렇게 가깝게 느끼고 더 친밀하고 더 감정적으로 더 이렇게 강조가 되는 그런 느낌의 영상물이 기존 공연의 어떤 라이브 스트림 방식이 아닌 좀 새로운 그런 영상물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코로나나 비대면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이런 영상물들이 더 확실히 더 많아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제 음향이 어떻게 보면 뮤지컬 음향이 너무나 딱 정형화되어 있는 느낌? 그게 이제 조금 저는 다른 방식이 없을까라고 고민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리 감독님들은 팝 콘서트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 투어도 많이 다니신 분들이라서 이제 거기에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이런 팝 스타일의 음악을 굉장히 잘 다루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처음 같이 일을 해보는 거예요. 진짜 큰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음향에는 정말 잘 들렸어요. 대사나 가사가 정말 잘 들렸어요. 이거는 사실 의외로 뮤지컬을 보러 가보면 안 그럴 때가 많거든요. 이제 전체적인 밸런스나 이런 건 너무 좋지만 정작 이분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안 들릴 경우가 꽤나 있는데, 물론 그건 꼭 음향의 문제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저는 너무 잘 들렸어요. 그거는 진짜로 좋은 장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나가 요만했을 때 밖에 나가고 싶다고 운 적이 있었어. 아무리 타일러도 그날따라 이상하게 고집을 부리더라고. 결국 우는 애를 혼내서 방문을 잠궈뒀었는데.
메타 시어터는 메타버스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단어일 텐데 저희 메타 시어터는 극장을 초월한 극장, 그래서 메타 시어터고요. 첫 번째로는 극장을 초월했다는 것이 꼭 이제 어쨌든 오프라인의 극장과 온라인 속에서의 가상의 극장 안에서 내가 공원에서 지하철역에서 어디서든 이 공연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의 그 목표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많은 것들이 가상화되어 가고 있는 시기에 어쩌면 이 메타 시어터 역시도 메타버스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면서 컨텐츠를 생산해 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그런 컨텐츠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짜 어려운 시국에 올라간 공연이고 정말 많은 위험 요소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남들이 하지 않던 것들을 시도한 부분들도 생각보다 많았고, 그리고 제작사도 이렇게 큰 규모의 작품은 처음이고 저도 그렇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 규모의 작업을 하는데 처음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스태프들, 배우들 모두요. 근데 이렇게 모이게 된 이유는 조금 새로운 느낌, 젊은 감성,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게 되지만 청량감이라는 것들을 대표님이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조합이었어요. 사실은 이렇게 큰 프로덕션에 이렇게 젊은 스텝 배우들이 많이 모인다는 건 좋게 말하면 굉장히 새롭지만 힘든 부분은 실패할 수 있는 리스크가 커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굳이 그럼 왜 했어야 하는 것일까? 라고 묻는다면 또 지금이 또 때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이고 우리가 모두가 그 어려운 시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서로 의지하고 힘을 합치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실은 대극장 공연의 제작뿐만 아니라 플랫폼, 송출,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를 한꺼번에 했었던 굉장히 드라마틱한 시간이었는데, 정말 곳곳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시도를 응원하면서 같이 해줬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각들은 칼에 맡기고 새롭게 맞이하는 아침. 오늘은 어제보다 더 좋은 하루가 될 거야. 오늘 조혜야, 오픈 준비 다 됐습니까? 네, 잠시만요. 네가 잠들 때 시작되는 아침, 평안한 너의 밤이 내 행복의 이유야. 가슴 한켠에 기적을 꿈꾸며 오늘을 시작해. 라라. 슬픈 기억 조각들은 달에 맡기고 새롭게 맞이하는 아침. 오늘은 어제보다 더 좋은 하루가 될 거야. 오늘. 야, 쟤는 왜 이렇게 실력이 안 늘까? 그러게. 야, 근데 해가 왜 이렇게 높게 떠 있어? 그러게. 10시네. 망했다. 야, 조직하기야, 빨리 와!
햇살 좋다. 여름 햇살에 반짝이는 바다,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 위를 날아 태양 아래 빛나는 날 꿈꾸며 오늘을 시작해. 랄라. 슬픈 기억 조각들은 달에 맡기고 새롭게 맞이하는 아침. 오늘은 어제보다 더 좋은 하루가 될 거야. 하루가 될 거야. 오늘. 의도한 대로 나온 것 같아요. 굉장히 따뜻하고 젊고 그리고 여러 부분에서 새로운 지점들이 많이 보였던 것 같고, 제가 다른 작업을 하는데 태양의 노래라는 작품은 계속해서 어떤 뭔가 그 친정 같은 뭔가 마음 따뜻한 한 구석이 있는 작품으로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이돌로 데뷔한 지 이제 10년이 거의 됐습니다. 네, 10년이 됐는데 뮤지컬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뭔가 제 스스로 약간 겁이 나기도 했고, 제가 잘할 수 있을까 뭐 약간 그런 걱정도 많았는데, 네, 연출님 덕분에 잘 소화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잘 모르는 저의 모습을 보시고 이제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해주신 분이니까, 네, 되게 저한테 고마운 분이시죠. 처음 왔을 때는 이걸 같이 하는 이 기분이 익숙하지가 않았는데, 또 이렇게 끝이 나니까 이 끝나는 기분이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뭔가 내일도 와서 다시 공연을 할 것 같고, 네, 그런 느낌이라서 약간 실감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요. 반년 가까이를 이제 뭐 스태프분들이랑 배우분들이랑 매일 보다시피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또 내일부터 안 본다고 하니까, 네, 약간 싱숭생숭하네요. 저에게 태양의 노래는 해나에게 하람이인 것 같아요. 해나에게 하람이 찾아온 것처럼 태양의 노래가 저를 찾아왔고, 정말 좋은 분들과 함께 작업을 할 수 있었는데요. 태양의 노래를 작업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이 2021년의 봄을 저는 평생 결코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배우님들 또 모든 스태프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뉴욕에서 왜냐면 글을 쓰고 곡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둘 다 아르바이트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서 계속 끊임없이 작품을 쓰면서 이 작품이 언젠간 무대에 올라가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 꿈이 이뤄지고 특히나 보람 작곡가의 데뷔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너무 행복합니다. 다들 다양한 우여곡절도 있었고, 뭐 서로 조금 다른 섭섭함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서로 다른 어떤 만족감도 있을 텐데, 모두 이곳에서 함께 모였던, 저희가 보니까 거의 한 120명 정도 되더라고요, 스태프들이. 그 모든 120명의 스태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시 편집 샤넬 정준아